안녕하세요. 최윤석입니다. 우리가 하천에 흐르는 물이나 홍수와 같은 현상을 모의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그 자료는 대부분 GIS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소프트웨어 중에 우리가 사용할 것들 몇 개를 간단히 소개를 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와 사용되는 데이터 모두 다 GitHub에 있는 플러드 모델 쪽에 레퍼런스 폴더에 가시면 모두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QGIS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QGIS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간단히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모든 소프트웨어는 무료 소프트웨어일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QGIS입니다. QGIS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데 GIS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GIS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능과 다양한 기능을 플러그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 두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IS 기능이라고 하면 좌표계 설정, 데이터의 생성, 데이터의 편집, 그리고 레스터 데이터의 클리핑, 리샘플링 같은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기능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끼워서 사용하는 기능이 되겠는데요. 어떤 개인 혹은 단체가 개발한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QGIS의 메뉴로 끼워서 QGIS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능은 QGIS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고 전문 분야에서 사용되는 기능은 일반적으로 플러그인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GIS는 QGIS 홈페이지에 가셔서 다운로드를 하고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버전은 QGIS 3.8.3입니다. QGIS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버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민감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서로 호환되는 버전을 지켜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소프트웨어는 플러그인 리로더입니다. 플러그인 리로더는 QGIS에 플러그인 되어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이 되지 않을 경우 플러그인을 갱신하기 위한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끔씩 사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로 사용되는 플러그인은 TMS for Korea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에서는 QGIS 맵 화면에 다양한 지도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다른 공간 자료와 위성 지도 같은 것을 중첩해서 분석할 때 매우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럴이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요. 이 플러그인은 레스터 셀 값을 하나씩 수정할 때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리고 드레이니지 툴이라는 플러그인이 있습니다. 이 플러그인은 DEM을 가지고 수문학적인 공간 정보를 생성할 때 사용이 됩니다. 수문학적 공간 정보라는 것은 위협, 흐름 방향, 하천망과 같은 데이터를 말하며 드레이니지 툴에서는 그러한 자료들을 만들어서 직접 수문 모형에 사용되는 입력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드레이니지 툴을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타우 DM을 설치해야 합니다. 타우 DM은 미국 유타 대학교에서 만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데 수문학적 공간 정보를 생성하기 위한 핵심 엔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레이니지 툴에서는 타우 DM의 기능을 이용해서 수문학적 공간 정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플러그인은 셀 에디터라는 플러그인입니다. 우리가 수문 해석이나 침수 해석과 같은 모의를 할 때
입력 자료로 사용되는 DEM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혹은 지형의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입력 자료로 이용할 DEM을 수정을 해서 모형에 적용을 해야 하는데, 셀 에디터 플러그인은 레스터 셀의 값을 수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는 플러그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다시 실습을 하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알텍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텍 툴은 GIS 툴은 아니고 ASCII 레스터 파일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문 해석에서는 많은 레스터 자료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강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수십에서 수천 혹은 수만 개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한데, 알텍 툴에서는 이런 다수의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처리하거나 수정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러그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GitHub에 있는 플러드 모델 쪽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을 받을 수 있고, 설치 방법은 QGIS에서 제공되는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시면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는 GitHub에 있는 플러드 모델에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고, QGIS에서 설치하는 방법은 QGIS에 있는 플러그인 설치 관리자를 통해서 편리하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를 간단히 시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QGIS와 몇 가지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공간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QGIS는 다운로드를 QGIS 웹사이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QGIS는 qgis.org.downloads 이쪽으로 가시면 예전부터 있었던 그 과거 버전과 최신 버전이 다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실습할 버전은 QGIS 3.8.3이 되겠습니다. 여기 x86_64.exe 라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디폴트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QGIS 설치 과정은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QGIS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이 QGIS입니다. 우선 이 위쪽에 보이는 게 QGIS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아이콘들이 될 거고, 그리고 플러그인된 몇 개의 소프트웨어들도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그인 리로더를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QGIS는 여기 플러그인 메뉴에서 플러그인 관리 및 설치 메뉴를 클릭하시면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는 GUI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설치하고자 하는 플러그인을 검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리로더, 이렇게 플러그인 리로더가 검색이 되는데 제 컴퓨터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체크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치하려고 하는 플러그인을 선택을 하고, 이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쪽 부분에서 플러그인 설치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경우에는 플러그인 업그레이드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플러그인 리로더가 설치가 되었고, 다음에는 TMS for Korea 위성 영상을
중첩해서 볼 수 있는 플러그인이죠. TMS for Korea도 역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체크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서버라는 플러그인도 검색이 되고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플러그인 리로더와 TMS for Korea, 다음에 서버 프로 소프트 플러그인은 QGIS 공식 플러그인 배포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드레이니지 툴하고 셀 에디터는 QGIS 플러그인 공식 배포 사이트에서 배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해서 배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러그인이 있는 배포 사이트를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설정 메뉴로 가서 실험적인 플러그인도 표시라는 체크를 하시고 플러그인 저장소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이는 게 QGIS 공식 플러그인 저장소고,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플러그인이 있는 저장소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름과 URL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오늘 사용할 플러그인은 헤르메시스라는 기업에서 지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르메시스 서버에서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제 컴퓨터에는 이와 같이 헤르메시스의 플러그인 저장소 URL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 URL은 GitHub 플러드 모델 레퍼런스 폴더에 있는 데이터 프로세싱 툴 문서에 이 URL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해서 구글에서 플러드 모델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 레퍼런스 폴더에 가시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문서들이 있습니다. 여기 문서 중에서 데이터 프로세싱 툴을 다운로드 하셔서 보시면 헤르메시스의 저장소 URL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플러그인 공식 저장소와 헤르메시스 서버에 있는 플러그인을 모두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드레이니지 툴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DRAIN 드레이니지가 검색되죠.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플러그인 설치를 하시면 되고, 다음에 셀 에디터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셀 에디터도 마찬가지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제 컴퓨터에는 모든 플러그인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콘을 보시면 이 아이콘이 드레이니지 플러그인 아이콘이고요. 다음에 이게 플러그인 리로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는 이 툴바 부분이 셀 에디터 아이콘이 될 거고요. 다음에 TMS for Korea는 웹 메뉴에 가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알텍 툴은 GitHub 플러드 모델에서 여기 알텍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운로드 스테이블 버전 쪽에 가시면 이렇게 GDAR-zip과 알텍 올 zip을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텍 툴을 실행을 시키면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렇게 각각의 메뉴를 클릭하시면 각각에 들어있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셀 에디터 툴을 먼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저는 지금 C 드라이브에 메콩이라는 폴더에 모든 자료가 있는데요. 이 폴더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겠습니다. 툴스 샘플 데이터에서 이 TIFF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해서 QGIS에 올려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는 낙동강 내성천 유역의 DEM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드레이니지 툴을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EM은 낙동강 내성천 유역의 DEM입니다. 이 DEM을 가지고 숨납조 공간 정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드레이니지 툴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 오른쪽에 메뉴가 보이고요. 메뉴 중에 배치 프로세서를 클릭을 해서 여기 엘리베이션에서 DEM 자료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오류가 수정된 DEM, 흐름 방향, 흐름 누적수 경사, 다음 하천망, 다음에 캐치먼트 이름이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하천망을 생성할 스레시홀드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1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OK를 누르면 OK를 누르면 이와 같이 프로세싱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고 만들어진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천망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천망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쉐이프 파일을 드래그 드랍해서 한번 같이 중첩해서 보면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선이 실제 하천망이고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DEM에서부터 추출된 하천망입니다. 내성천의 결과를 보니까 이 부분은 실제 하천망 옆으로 하천망이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 하천망과 DEM에서부터 만들어진 하천망이 다를 경우에는 DEM을 수정을 해서 이 하천망이 실제 하천망처럼 실제 하천망과 같이 생성되게 DEM을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툴이 Cell Value Edit 툴입니다. 그래서 셀 에디터 플러그인에서 셀 밸류 에디트 체크박스를 체크를 하면 이와 같은 플러그인 메뉴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이어에서 원시 DEM을 선택을 하고 필드 DEM에서 드레이니지 툴에서부터 만들어진 하이드로 DEM을 선택한 다음에 플로우 디렉션 레이어를 선택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셀의 원래 고도와 수정된 고도 그리고 흐름 방향이 표시가 됩니다. 아까 하천망에서 차이가 보인 부분을 보면 이 부분 셀 위치를 한번 볼까요? 셀 위치를 보면 이쪽에 프로빙 모드 부분을 클릭을 하고 DEM 레이를 선택한 다음에 이 셀을 클릭을 하면 셀 위치가 70,61 로 하고 칼럼과 로 번호가 나옵니다. 이 70,61 셀이 원래 실제 하천망과 다른 방향으로 흐름 방향을 나타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의 흐름 방향을 이쪽 셀 하천망이 지나가는 셀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이 하류에 있는 DEM을 수정하거나 상류에 있는 DEM을 수정하거나 이 인근에 있는 DEM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 플러그인을 사용하면 전체적인 DEM의 고도와 흐름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셀의 고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DEM들을 쭉 보시면 이쪽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이 셀에서의 고도가 117m이고 위에는 118m, 121m, 128m인데 151m라는 DEM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해보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이 151이라는 높은 셀의 고도가 높은 셀을 만나서 이쪽으로 흐르지 못하고 옆으로
하천망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셀 151m, 151.208m의 셀의 고도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방법은 프로빙 모드 아이콘을 클릭하고 수정할 셀을 선택하면 그 셀의 고도가 여기 텍스트 박스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130 이 위에 있는 셀이 151m 고도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133보다는 고도가 작아야겠죠. 그래서 이 셀의 고도를 132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엔터를 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도 133이었던 셀 위에 물음표가 있는데 이것은 이 셀이 흐름 방향을 결정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셀의 흐름을 계속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130보다 이 셀의 고도가 더 낮아야 되고, 그래서 129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32로 수정했던 고도는 또 129보다 낮아야겠죠. 그래서 128.5를 수정을 하면 이렇게 흐름 방향이 수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DEM을 수정한 다음에 다시 배치 프로세싱 툴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배치 프로세싱 툴을 실행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 DEM이 있던 폴더에 이렇게 자료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것을 다시 실행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파일들을 모두 지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QGIS에 업로드 되었던 레이어들을 모두 지우고, 다음에 파일들을 디스크에서 파일을 삭제하고 배치 프로세싱을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칩을 입력하고 실행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까 그 위치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천망이 7차 하천망을 올려봐야겠죠. 하천망이 잘 형성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셀 에디트 툴을 이용해서 DEM을 수정함으로써 그 유역의 유출 해석에 사용되는 공간 자료를 실제 공간 자료와 유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멀티셀 에디트 툴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셀 에디트 툴은 여러 셀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셀 에디트 기능은 여러 셀의 값을 조회를 하고 각 셀의 흐름 방향을 함께 보면서 하나의 셀씩 고도를 수정하는 것이었고요. 멀티셀 에디트는 여러 개의 셀을 한 번에 수정할 때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 사용 방법은 여기 멀티셀 에디트를 체크박스 하시고 레이어에서 수정할 DEM을 선택합니다. 물론 DEM 뿐만 아니라 다양한 레스터 데이터를 모두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내성천의 DEM 선택을 하면 이와 같이 셀값 표시를 위한 전처리가 진행이 되고, 확대를 해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셀의 고도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은 주로 하도 주변의 지형을 재현할 때와 같이 어떤 지형을 한 번에 낮추거나 한 번에 높일 때 사용이 됩니다. 그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은 특정한 고도로 모든 DEM 값을 수정하거나 혹은 특정한 비율로 수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망이 있을 때 하천망이 지금 보라색이니까 이 하천망의 색깔을 좀 잘 보이는 하늘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굵기도 이렇게 바꿔보고, 하천망 주변의 셀의 고도를 10m씩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이때는 여기 QGIS에서 제공되는 셀 객체 선택 기능을 클릭하신 다음에 셀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때 레이어는 여기 사각형 DEM에서부터 만들어진 사각형 폴리곤 레이어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이 선택한 셀에 대해서 올리고자 하는 선택한 셀에 대해서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과 같이 고도가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수정이 되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된 값을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리비전이라는 태그를 눌러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레이어의 속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서 보시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두 개의 레스터 레이어의 값이 보이는데요. 레이어 원래 DEM의 값이 366.841m였고 리비전된 DEM의 고도는 356.846, 이와 같이 10m씩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DEM 수정 툴을 이용해서 GRM에 입력 자료를 만들거나 G2D에 입력 자료를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QGIS를 소개해 드렸고요. 그리고 홍수 해석을 위한 레스터 파일, DEM 전처리를 위한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